애들 밥 잘 안 먹는 애들 밥 잘 먹게 만들어주고, 가을에 잠 못 자는 애들 잠 만들게, 개인마다 면역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틱이라는 거를 그 전에 이거 제가 왜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했냐면은 애들 틱보다 ADHD가 더 문제예요. ADHD로 먹는 약이 마약류입니다. 얘 먹는 틱 약도 마약류지만은 ADHD 약은 더 심한 마약류입니다. 흥분제이기 때문에. 코카인하고 똑같아요. 코카인 먹으면 심장 빨리 뛰는데 가만히 있어요. 그걸 ADHD 약으로 먹는 거예요. 이걸 지금 의사들이 자가 처방으로 제일 많이 먹는 거예요. 식욕억제제하고 공황장애약, 항불안제하고 그 다음에 애들 천식약, 그 마약류입니다. 천식약하고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ADHD 약 메칠페니데이트는 흥분제니까 먹으면 뿅 갑니다. 그러니까 술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 먹어야죠. 환각 가는 거예요. 이걸 좀 대한민국 애들 ADHD 약을 먹이는 거예요. 또 공부 잘하는 약을 먹이고 이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 양이사 아니사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 약이 어떤 작용, 부작용이 있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틱약으로 도파민 차단제. 도파민은 우리 행복 호르몬인데 차단해도 안 되고 차단해서 안 낫는다고 하면은 이제 내 문제 아니다 이거 확인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어떤 순환의 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 경험 이야기입니다. 경험 이야기나 자기 어떤 지적 수준의 문제 같아. 그래서 장이 흡수돼서 뭔가 혈색이 좋아져야 됩니다. 장이 흡수돼서 뭐 발라서 되는 게 아니고 뭐 장이 좋아져야지 얼굴 살이 붙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살이 찌는 문제는 약을 먹어서 찌는 게 아니고 약은 칼로리가 낮습니다. 근데 문제는 장이 개선되면 애들이 식사량이 늘어나요. 식사량이 늘어나면 화장실을 먹으면 가요. 예, 식사량이 늘어나면 단 거를 먹게 되고 또 맞아요. 예, 설탕이나 밀가루는 맞아요. 근데 남자애들은 개인적으로 마른 거보다는 찐 게 낫다고 봅니다. 논란이 있는데 이게 뭐 소화당뇨나 뭐 소화고혈압이다 그렇게 가는 거는 아주 드문 경우고 대부분은 성장을 하기 때문에 마른 애들은 성장에 갈 영향이 없잖아요. 그런 마른 게 더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이제 체지방이 늘어날 때는 그거는 이제 장 자체가 흡수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먹은 거예요. 네, 그렇죠. 화장실 가는 게 좋죠. 설사 너무 많이 탈진되는 게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엄마가 두 가지 이제 첫째는 너무 급하게 먹으면은 장에서 소장에서 흡수를 못하니까 너무 급하게 못 먹게 해야 될 거고 두 번째 먹는 시간을 바꿔야 되고 물만 안 먹어야 되고 먹는데 물 먹으면 안 씹잖아요. 그 두 가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가공식품 면 같은 건 안 씹으니까 쭉 넘어가니까 그런 거 덜 먹는 거에 문제지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고 그래서 우리는 뇌의 문제 아니다 이거 알았고 병 아니다. 피곤하면은 나타나고 주로 긴장 잘하는 애들이 나타나는 거였습니다. 긴장하면은 나타나는데 긴장해도 내 몸이 이제 체중도 생기고 건강해지면 경험상 심장이 막 빨리 뛰어도 견딥니다. 살짝 보였다가 그렇죠. 살짝 유심히 안 가도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 목표는 해마다 진행되기 때문에 어떤 게 피크냐면은 10세 전후에서 발병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사춘기 때 변성기 하잖아요. 중2, 뭐 중3일 때 목소리 변하잖아요. 목소리가 변한 게 얼굴도 막 뭐 나오고 합니다. 이때 이제 심장이 막 빨리 뛰니까 말 안 들어요, 애들이. 그때 있던 애들은 두 배로 호르몬 때문에 흥분성이 나오니까 당연히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해마다 더해지가는 게 정상인데 그 처음으로 여기 다니면서 꺾이는 거예요. 50% 꺾이는 걸 목표로 하는데 대부분 7, 80% 이상 꺾여요. 꺾인 거가 이제 지속되는 거예요, 지속. 이거 나타나지 않으면은 적어도 한 1년, 2년 이상 나타나지 않으면은 거의 재발되는 경우가 거의 없고 가정에서는 감기처럼 생각합니다. 틱이 좋아진다는 거는 내부 장기가 좋아지니까 예전보다 밥도 더 잘 먹게 되고 장이 좋아지니까 예전보다 심장도 튼튼하니까 잠도 좀 자고 예전보다 폐가 좋아지니까 감기도 덜 걸리고 이거 기본 전제로 봅니다. 근데 중간에 또 피곤하면 감기 걸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체력 이상으로 스트레스 받고 피곤하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질병을 오지 말고 나타나면 이제 전에 먹었던 먹어봤던 검증된 우리 천연물질을 한 번씩 복용한다 이런 생각으로 그리고 이제 감기랑 관계 있으니까 우리 비염이 있을 때 항히스타민제, 항생제 먹으면은 그날 고통은 줄지만은
먹고 나서 면역 억제가 되니까 입 마르고 졸리고 하니까 애들 혈색이 또 나빠질 거 아니에요. 혈색이 나빠지는 측면에서 틱 유발 물질이 된다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 자, 내가 한번 볼게. 얼굴에 살이 좀 붙었어. 살이 좀 붙었어요. 많이 건강해졌어. 좋은 말로 말하면은 에너지가 생긴 거고, 네. 에너지가 생긴 거고, 다른 부분을 보면은 이제 여기 열이 발생하면은 이제 화도 막 날 수 있고 에너지 생겼기 때문에. 예. 이제 화를 이제 이 화는 생리적으로 성장해야 되니까 이제 중2, 중3 이때까지 계속 화는 열이 있습니다. 걔도 네. 처음 시작할 때 진짜 저랑 많이 싸우고 티 처음 시작할 때 애가 변하더라고요. 안 그랬는데.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그럼 이 열이 이제 건강한 좋아졌어요. 에너지로 엄청. 발생하는 네, 거고. 네. 예. 면역력이 증가됐다. 그 다음에 이게 너무 과잉되면 화가 된다. 이래 보여지고. 왼쪽은 이제 건조한 건데, 그나마 이제 먹는 게 괜찮으면은 혈액은 계속 만들어낼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이 이제 수분이 없으면은, 지금도 빈혈맥이 있어요. 더 많이 수분이 없으면 우리 건조하고, 뭐 이게 틱도 나타날 수 있고, 그러니까 얼굴 쪽에 어떤 수분이, 체액이 모자라는 현상이다. 이래 보고, 이제 집에서는 자꾸 이렇게 얼굴을 마사지 하라 하면 잘 안 하니까, 얼굴을 자꾸 세수하라, 여러 번. 세수할 때 너무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약간은 이렇게 하다 뒤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라. 좀 이렇게 있지 말고, 잠깐 펴주는 걸로. 이게 신경 자체를 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로 말하면 이렇게 해서 뭐 많이 보고 이게 제일 좋은 거, 안 좋은 거예요. 그 부분 보면 되고. 팁은 좀 최근에는 별로 많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거의 없는데 요새 코가 좀 건조하니까 살짝 보이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코 자체는 다 얼굴에 붙어 있으니까 얼굴만 보지 말고 코 이렇게 부으면은 코 막히고 하니까 그러면은 이것도 배출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 과정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네. 팁을 보지 마시고 우리가 이런 알러지 질환 치료하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코 있으면은 호흡기약을 좀 써달라 하세요. 중간중간에. 제가 그래도 오늘 저번에 도요비 거 말고 일반 호흡기로 해서 저한테 받아갔었던 약이 있거든요. 그거 조금 가져가서 넣어놓고 코감기 하면 그거를 물처럼 여러 번 먹이세요. 네, 싶어요. 예, 반은 이제 우리 생강이나 박하 같은 게 들어있고 그렇게만 먹으면 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반은 이제 황기나 우리 더덕이나 이게 면역 물질입니다. 그 밥안에 섞인 거예요. 그 먹으면 통기에 빨리 나으니까. 많이 심할 때는 애들도 금방 노랗게 되니까. 그럴 때 물 대신 여러 개 먹여봐요. 그래도 이번에는 다행히 열도 안 나고 기침도 많이 안 하고 코도 기침 좀 했거든요. 근데 이제 병원에 잠시 갔다가 오고 나니까 금방 낫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틱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우리 이기는 한의사 선생님들도 들어야 돼요. 틱이라는 걸 틱이고 감기 따로 이렇게 봐서는 이 근원적인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틱을 고쳐보니까 애들 체격도 좋아지고 키도 크고 이렇게 되는 거라고 첫날 얘기해 줍니다. 경험치고 중간에 이제 감기도 덜 걸리는데 덜 걸리려면은 우리가 이런 물질만 써도 덜 걸리는 경우가 많고 그 외에는 중간에 이제 호흡기가 약했던 애들은 또 올 수 있어요. 왔을 때 여기 맞는 약을 찾아줍니다. 어릴 때 찾으면은 적어도 성인 가기 전까지 한 번씩 코 안 좋으면은 나중에는 코약만 한번 써주세요.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가령 우리 고등학교 때 무리해서 코가 붓고 입안이 흘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또 이런 지식이 없으면 또 항히스타민제를 또 먹게 되면은 하루 종일 자잖아 얘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 이런 약을 찾는 것도 큰 그게 본인만의 어떤 맞춤형 약물을 찾는 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사람들한테 좀 많이 알려져 가지고 조금 그렇게 안심한 팁은 우리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하면 되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 굿하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보면 몰라가지고 그럴 거 아니에요. 얘가 소리 좀 크니까 이 아파트에 못 사니까 구술해요. 구술하거나 아니면 또 사기꾼들 많잖아요. 뭐 요가나 요즘 있잖아요. 기치료 그런 걸 또 많이 뭐 돈을 많이 내고 이렇게 해요. 매달리니까 그렇게 하고 오는 경우가 되게 안타까운데
그런 경우 너무 의외로 소리가 우리는 저도 이제 몇 년 걸릴 줄 알았는데 너무 의외로 뭐 두세 달 만에 꺾이니까 드라마틱하게 그 최근 한 4년 사이에는 우리가 음성틱 일반적인 이거 말고 여기 들어오면은 1층에서 나타나면 들릴 정도 여기 지금 몇 층이야 여기? 8층. 여기 8층이지 전에 우리 5층에 있잖아 예. 1층에 나타나면 5층에 들려요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 다 고쳐줬어요 최근에 네, 그런 애들은 국내외에도 이거 좀 많이 좀 그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우리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요즘에. 그래서 일반적인 틱은 우리 틱 많이 생겼으니까 강의원들이 그런 데가 치료하고 잘 안 되면은 좀 더 이렇게 깊이 있게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고 우리 한의사 선생님들도 틱만 보지 말고 다른 질환들 소화기나 그 다음 감기 치료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많이 건강해졌어요. 그래서 앞으로 틱은 병이 아니고 우리 애는 살다가 피곤하거나 긴장하면 올 수 있는 신호다. 쉬게 해줘보고 쉬어서 괜찮으면 치료 대상이 안 되고 쉬어도 좀 오래 스트레스가 계속 지속되면은 계속 경직될 거 아니에요 얼굴이. 우리 오래 계속 이렇게 서 있으면 다리 떨릴 거 아니에요. 이런 시각으로 보자는 거예요. 이 떨림이 우리가 혈액순환을 시켜달라는 신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는 이제 이렇게 우리 신경회복을 해서 지압을 해야 될 것 같고 이거는 움츠려든 걸 좀 펴줘야 되고 우리가 하는 거는 전에 썼던 처방이 있으니까 고열제하고 심장 안정시켜주는 거하고 쓰는 거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럼 내가 왔으니까 좀 붙여줄게. 그리고 열날 때는 열날 때는 가능하면 이제 진통제나 항생제까지는 절대 쓰면 안 되고 그 약 받아간 거 냉동실에 넣어놓은 게 있거든요. 그건 먹여도 되죠? 그거 언제까지 먹어요? 소시오탕 가루약도 좀 항상 갖고 계시고 미열날 때 애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시오라는 약재가 해열작용이 좋습니다. 신기할 정도로 나중에 집에 어른들이 이제 병원에서 갑자기 항생제 투여되면은 항생제를 소화 못하면은 그러니까 내가 뭐 잘못 먹은 거가 되는 거예요. 애들 급식 사고 나면 잘못 먹으면은 우리 몸이 할 수 있는 거는 토하거나 설사시키거나 발진시키거나 그 외에는 열을 내야 돼요. 열을 내서 멸균을 시킨 우리 몸이. 의사 선생님들이 열을 떨어뜨려야 될 생각하니까 타이레놀 먹이는데 타이레놀도 간 손상이 심해요. 타이레놀 브로펜이 먹으면 또 소화불량이 오는 게 간 손상인데 그럼 그 노인이 갑자기 호흡이 배가 이만큼 풀어라요. 그게 급성 폐렴입니다. 이게 그날 밤에 돌아가세요. 우리 그래 많이 살려줬어요. 소시오탕이란 가루약은 그런 갑자기 원인불명의 열을 치료할 수 있는데 많이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소화불량으로 열날 수 있으니까 그때 물약 받아가신 것도 어떤 소화제 역할을 합니다. 진통제는 먹는데 너무 힘들면 먹는데 알고 먹자는 거예요. 먹으면 치료는 아니고 열만 떨어뜨리니까 몸 안에 바이러스는 이렇게 더 늘어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소화하는 거를 우선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38도 넘어가면 먹이면 되죠. 보통 이제 미국에 이제 우리 서양의학이잖아요. 존스 홉킨스가 소화가 제일 유명합니다. 존스 홉킨스 메이오 나중에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세요. 보면은 열에 대한 기준을 적어놨어요. 38.3도, 4도, 뭐 2도, 38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까지는 왓칭입니다. 왓칭. 지켜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열 진통제라는 게 이게 우리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38.5도 정도 열로로는 또 우리 이 정도 체중이 되는 애기 아니잖아요. 열이 탈수로 생명을 앗아날 가능성은 0입니다. 신생하고 저체중이라면은 뭐 39도 40도 되면은 고열로 우리가 탈수가 심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말도 다 하고 그래서 우리가 탈수되는 거는 물에 소금 같은 거 우리 어차피 병 가면은 나트륨 0.9% 넣는 겁니다. 소금을 넣는 게 다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장으로 들어오는 게 나아요. 그래서 우리 무동치미라는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우리가 무동치미라는 게 무가 소화제 역할도 하고 그러니까 탈수되어 설사를 너무 많이 하거나 또는 미열로 너무 많이 건조하면은 뭐 이렇게 맞으러 가지 말고 먼저 이렇게 동치미 정도 먹고 그 다음 뭐 아이스 해주고 본인이 이제 이겨내야 되지. 이겨내고 우리는 땀 내게 하거나 소화하기 위해서 독소를 배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진통제 들고 있다가 너무 힘들어하면 조금만 먹는 거고 뭐 그런 의미로 대청요법을 줄이고 그리고 우리가 제일 생리통 때 타이레놀을 먹으면은
생리통을 달마다 먹어야 됩니다. 두통 때도 그렇고. 애들 열 날 때마다 자주 먹으면은 열이 자주 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치료를 해보면은 열 자체 나는 빈도가 자꾸 줄게 돼 있어요. 예전에는 아데노이드를 척추를 많이 했었어요, 우리가. 도엽이도 예. 아데노이드 수술할 뻔했어요. 네, 지금은 너무나 이제 전 세계에 하는 사례가 없기 때문에 면역의 1차 방어성이 명백하니까 이제 하면은 완전 후진 의학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의 어떤 면역 기반을 제거한 거예요, 우리가. 이 부음으로써 호흡기로 못 들어온 거예요. 독이. 여기서 막은 거예요, 이게. 이비인후과 선생님들은 그래서 숨을 못 쉬고 애가 막 괴로워하니까 아데노이드가 너무 부어서 그러니까 수술을 해라고 그랬는데 네. 수술을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예약 날짜 다 잡아놓고 수술을 그러니까. 안 했어요. 잘하신 거예요. 응. 우리 여기 오면은 다 좀 있어 보라 합니다. 있어 보고 경험처럼 보면은 1000명이 오면 한두 명을 제약은 다 안 했습니다. 애들 면역이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약을 우리는 지금 어제 캐나다 이번 달에 가지. 캐나다로 이민 가는 친구 있는데 그 친구는 아예 이제 엄마 아빠가 영상을 찍었어요. 고맙다고. 왜냐면은 6년 전에는 말을 못했어요, 걔가. 말을 못했고 경련으로 뇌전증이 심했고, 그러니까 발달장애하고 경련, 그 다음 감기, 그 다음에 어지럼증, 이 4개가 다 괜찮아졌어요. 말을 정상으로 말합니다. 놀랍잖아요. 경련 안 한 지는 3년이 넘었고. 그래가 우리 바지 아니 바지를 벗어야지. 팬티는 벗지 말고 바지. 그 이야기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6년을 먹은 친구가 어떻게 되냐면은 첫날 이야기해 주는 게 물살이 되지 않고 약초가 이제 체질이 맞으면 단단해질 거 아니에요, 식물이. 단단해집니다. 운동한 게 아닌데 애들이 이게 단단한 살이 돼요. 반경락이 자꾸 두드려주는 거예요. 두드려주고 펴주고 호흡을 깊게 하고 어른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펴주고 아랫배에 힘을 줘야 펴줍니다. 아랫배에 힘을 줘야 펴지니까 펴서 우리가 호흡을 깊게 하는 게 면역의 1번입니다. 두 번째가 음식이고 세 번째가 이제 등 근육이고. 눈도 괜찮고 왼쪽으로 하는 것도 괜찮고 그리고 예전보다 열 나는 것도 좀 덜하고 아데노이드는 뭐 수술 안 해도 되는 정도로 멀미도 많이 해요. 멀미 안 해요. 그러니까. 요새 좀 안 해요. 그러니까 장이 좋아진 거예요. 우리 면역의 1번은 다 이야기하잖아요. 장이 맞아요. 70%입니다. 그러니까 멀미를 안 한다는 거는 장이 좋아졌다는 거고, 장이 좋아졌다는 거는 간이 좋아졌다는 겁니다. 장하고 간은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뭘 먹고 예전보다 속이 더 안 좋아지고 체력이 더 떨어지면 간 기능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술 많이 먹고 속 울렁울렁거리고 하면은 간 기능이 저하된 겁니다. 이게 상식인 거예요. 그래서 제일 간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는 애들 약은 혈진통제, 소화 안 되니까 우리가. 그 다음에 항생제. 네, 이거 두 가지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나머지는 이제 가공식품 같은 거. 가공식품 정말 좋아하는데. 체지방이 좀 늘어나겠지. 김치찌개 이런 거 좋아해요. 그러니까 남자애들이니까 그래도 뭐 오히려 마른 것보다는 큰 게 좀 낫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병원 여기 다니고 이렇게 등발이 커졌다 해야 되나? 등발도 커지고 체격이 자기는 자꾸 배가 나온다고 배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데 본인이 이제 그거 먹을 때 약을 한번 먹을 때 좀 적게 먹고 한번 먹을 때 그 다음에 설탕 밀가루 적게 먹고 설탕 밀가루 튀김 체지방이니까 조금씩 적당히 먹어야 돼. 그 자체가 멀미 난다는 건 장이 안 좋고 얼굴이 누르 삐칠 때요, 애들이. 정말 멀리 안 했어요. 캠핑을 엄청 데리고 다녔는데 가는 거리가 1시간 조금 넘는데 계속 노래지면서 멀미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자주. 그게 간 기능이 있어야 된 거예요. 황달이라 하거든요. 노랗게 되는 거. 그러니까 장이, 저는 어머니한테 얘기했잖아요. 우리 보혈제를 쓰는데 우리도 초창기에는 그냥 혈색이 없으니까 우리 한 방에서 보혈제만 써보니까 어떤 애들은 먹고 흡수를 하는데 어떤 애들은 먹으면 배 아파 설사한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초짜 한의사들이 하는 거예요.
한국인들 애들 그리고 이제 틱을 가지고 있던 애들 중에 혈색이 없는 애들은 누런빛이 든 애들은 거의 다 소화기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소화기약을 한 30%, 25% 넣었던 거예요. 저부터 루틴하게 넣어보니까 여기 있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한 10명 오면 7, 8명은 3개월 내로 식사량도 늘더라고. 근데 그 이야기 기억나시죠? 첫날 오면 다 그런 이야기 했어요. 만약에 그렇게 해도 식사량이 안 올라가는 한 20%에 속한다면은 마침 그때가 여름철이고 그러면은 여름철에 또 안 먹으면 또 살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틱이 좀 덜하면 소화기약을 쓸 거라고. 근데 다행스럽게 소화기약으로 안 가는 거예요. 그대로 골제 소화기약 썼던 거가 주요했던 겁니다. 잘 먹었어요. 예. 1년을 엄청 잘 먹고 그러니까. 화장실도 자주 가고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식사량이 늘어났다라는 네, 게 네. 우리가 지금 애들 성장이 된 거예요. 네네. 근데 지금 틱 있는 애들이 불안증이 있는데 우리 성장 호르몬을 맞으면은 대사가 더 빨라지기 때문에 틱이나 ADHD 흥분성이 좀 더 커져요. 애들이.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성장 주사 맞는 애들도 주변에 있으면은 먼저 애들 보면 또 작은 애들 밥 안 먹는 애들 많고 그 다음에 예민해서 잠 잘 안 자는 애들 많아요. 이게 기본이잖아요. 진짜 그랬어요. 예. 틱 오기 전에 잠 잘 못 자고 안 먹고 그러니까. 그리고 내 병원에 입원하고 그러니까. 진짜 내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고쳐주는 게 틱 치료입니다. 근데 그 부분이 근원적인 문제가 많이 줄었잖아요. 맞아요. 다 줄었지만은 우리가 식물 키워보면 알겠지만 앞으로 한참 더 자라야 되잖아요. 맞아요. 중간에 왔을 때도 어떤 심리적인 거나 또 면역이 저하되면 또 바이러스가 또 공격할 거 아니에요. 그거 들어왔을 때 이제 맞는 약들을 다 찾아놔야 되고 또 찾을 수 있고 우리가 그거 꼭 기억하면 돼요. 네. 어릴 때 지금 틱인 애들은 지금은 성인 틱이 너무 많고 그 다음에 어릴 때 비염인 사람들은 성인 비염 축농증이 거의 다 따라갑니다. 따라가니까 그 어릴 때 이제 운 좋게 이렇게 오셔가지고 내 몸에 맞는 물질을 다 찾아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나중에는 이제 나중에 증상이 있을 때 오거나 아니면은 애가 피곤해 하거나 나타나기 전이라도 피곤해 하면은 전에 먹었던 약이 이미 검증된 약입니다. 선생님 봄이나 가을에 한 제씩 그러니까, 이렇게 먹으면 그러니까 네. 또 나중에 피곤할 때는 그게 본인 약인 거예요. 그게 본인 혈액 순환되고 먹어서 장이 흡수되고 이걸 다 확인한 거예요. 물질이.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내가 지금 말하는 거를 좀 영상으로 좀 남기려고 일부러 이야기했는데 요즘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지금 이런 질환들에 대한 저도 뭐 초창기 때는 깊이 이해를 못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성향의 사람들이 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저만 다르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제 치료하다 보니까 이게 그게 아니고 어머니 말씀한 것처럼 대부분 애들이 혈색이 없고 몸이 약한 애들은 또 멀미하고 애들 소화기가 회복되지 않고는 끝이 안 나잖아요. 먹어서 혈색이 좋아져야지 이게 뭐 맞아요. 떨림이 덜 할 거 아닙니까? 이런 근원적인 거에 대해 생각이 된 거죠. 이것도 이제 이렇게 영상에 나오면 또 많은 환자 선생님들이 따라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저는. 하여튼 감사해요, 어머니. 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녀분도 축복 받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그래요. 예.